안녕하세요. 이번에는 11강 2번 지문을 살펴볼 거고요. 이 지문 같은 경우는 부모의 문제 상황 대처가 자녀의 자존감 형성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 지문 같은 경우는 주제 같은 경우는 비교적 명확한 편이지만 그 주제를 찾기까지 좀 오랜 문장에 걸쳐서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살짝 좀 난해하다고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자신의 1667년의 저서에서 이 쿠퍼 스미스라는 사람은 첫 번째로 언급을 했습니다. 무엇을 언급했냐면 긍정적인 상관관계, 정적인 상관관계를 언급을 했는데요. 무엇 사이에서? 엄마와 그들의 아이들 사이에서 자존감 수준에 관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최초로 언급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전까지 없었던 최초의 상관관계를 언급했는데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자존감 형성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런 것을 언급을 한 거겠죠. 예를 들어서 부모의 자존감이 높으면 자녀가 자존감도 높고 부모가 자존감이 낮으면 자녀도 자존감이 낮고 이러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최초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 베드너, 웰스 아니면 페스턴 이런 사람들은 상당한 이용을 했대요. 이러한 요인들을. 어떻게 요인을 했냐면 여기서 포인트 아웃은 지적한다는 겁니다. 지적함으로써 이런 요소를 상당히 활용을 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부모들은 실제로 그들의 아이들에게 보여준대요. 무엇을 보여주냐? 어떠한 경로를 보여주는데 자존감에 대한 경로를 보여준대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자존감이라는 것에 어떻게 도달하는지 그것에 대한 길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보여주냐? 그들이 그들만의 문제점, 갈등, 그리고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다루는 법을 보여줌으로써 자존감에 이르는 그러한 길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 더 살펴볼게요. 일단 이 문장까지 봤을 땐 바로 그 주제를 알아내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자, 영향이 있는데 부모의 행동이 자녀의 자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언데니어블, 데니가 부정하다니까 부정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부모의 행동이 자녀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막대하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자녀의 미성숙함을 고려했을 때 하지만 이 부모의 표현은 무엇의 표현이냐면 잠깐 뒤로 갈게요. 자존감 문제에 관한 그들만의 해결책에 관한 표현은 상당히 더 영향을 미친대요. 무엇보다 그들이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너 자존감을 키우려면 이렇게 해야 돼. 너의 자존감은 이렇게 해결하는 거야. 이렇게 말로 그냥 자녀에게 알려주는 것보다 부모도 자신만의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만의 자존감과 관련된 문제를 그들이 해결하는 방법을 자녀에게 직접 보여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모가 어떤 문제를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을 보면은 자녀가 그걸 보고 배우면서 아, 저런 과정에서는 저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거구나. 아, 저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직접 학습을 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그냥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겠죠. 자, 그래서 이것에 관한 예시를 두 가지 부모의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페런츠, 여기서 나온 도주도 페런츠인데요. 두 가지 부모의 유형이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부모들인데 어떤 부모들이냐? 직면을 한대요. 그들의 삶의 문제점을 정직하게 받아들이고 공공연하게 받아들이는 부모들은 그리고 또 어떤 부모들이냐? 그것의 문제점들을 대처하려고 시도하는 사람들. 뭐뭐 하기보다는 그 문제점들을 피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자신의 삶에 있어서 도전들을 정직하고 오픈되게 받아들이고 직면하고 또 문제점들이 생겼을 때 그걸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나서서 대처하려고 노력하고 시도하는 그러한 부모들은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노출을 시킨대요. 그들의 아이들을 노출을 시키는데 미리 노출을 시킨다는 거예요. 무엇에 있어서? 자존감 친화적인 문제 해결 전략에 미리 노출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먼저 모범이 되어서 자녀에게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그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해서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과정을 보여주면 자녀에게도 미리 학습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하는 데 있어서 자존감에 친화적인, 자존감을 해치지 않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을 자녀에게 미리 알려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노출을 시킴으로써요. 이것을 말로 그냥 계속 가르치는 것보다 그냥 자연스럽게 노출을 시키면 자녀도 알아서 학습을 하겠죠. 자, 그리고 또 반대되는 부모 유형이 나오죠. 부모들인데 어떤 부모들이냐? 이런 문제점들을 다루는 것을 피하는 부모들은 드러내겠죠. 드러내는데 부정적인 경로를 드러낸대요. 어떤 것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도전점들과 과제들과 문제점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경로를 드러낸대요. 당연하겠죠. 부모가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피하기만 하고 회피하기만 한다면 자녀도 그걸 보고 아 뭐지?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안다던가 아니면 삶에 있어서 문제를 다루는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거나 어쨌든 간에 긍정적이지 않고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어떠한 방법이든 중요하대요. 무엇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 들어갈 말을 미리 알려드리자면 모델링입니다. 자, 무엇이냐면 모델이 되는 것이 도와준대요. 무엇을 도와주냐면 건강한 자존감 혹은 그것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장을 만드는 것을 돕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부모가 모델이 있어서 즉 자존감 형성에 있어서의 모델이 되어서 자녀가 그거를 보고 따라 만들게 하면은 건강한 자존감이나 그것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장을 마련해준다는 거죠. 그 장 위에서 자녀는 자연스럽게 그런 자존감 형성에 대해서 배우겠죠. 그리고 여기서 어느 쪽이든 라고 한 것은 부모가 문제 해결에 있어서 그것을 직면해서 해결을 하든 회피를 하든 어떻게 하든지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부모가 그 문제 상황에 직면해서 해결하려고 한다면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서 자녀는 이걸 보고 그대로 따라 배울 것이고 만약에 부모가 그 문제 상황에 있어서 회피하고 직면하지 않고 외면하기만 한다면 자녀는 보고 아 문제 상황 해결에 있어서 이것은 좋지 않은 방법이겠구나. 그러면 나는 이 부모의 방법과 다른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렇게 배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방법이든지 간에 부모가 직접 모델이 되어서 자녀에게 그러한 문제 해결과 자존감 형성에 대한 상황을 직접 보여주는 것은 자녀가 그런 것들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장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단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일단 도입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자존감 사이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죠. 문제 상황을 다루는 모습을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줌으로써 자녀의 자존감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전개가 나옵니다. 부모의 문제 해결 방식이 자녀의 자존감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 두 가지 부모로 나눠서 살펴봤죠. 일단 문제를 직면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부모들은 자녀가 자존감 친화적인 문제 해결 전략을 배울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 회피하는 부모들은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자, 그래서 마무리. 부모가 모델이 되는 것에 있어서 중요성. 그러니까 자녀가 자존감 형성에 있어서 부모가 자녀의 모델이 되면 이것이 어떠한 장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11강 2번 지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